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끌 적임자는 누구인지, 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창원 특례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여야 주요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기훈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9대 21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재선 지내셨고 창원시장 출마는 처음이시죠? 네. 예,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부터 듣겠습니다. 네, 뭐 출마는 오늘이 처음입니다만은 그동안 여러 번 노크는 했죠. 예. 정말 내 고향 창원을 위해서 정말 한번 시장이 되어서 오늘보다 내일에 희망 있는 창원을 꼭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 마찬가지 통합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지금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하나된 창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된 창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창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 경제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넘쳐나고, 마산도 마산의 일자리, 또 진해도 진해의 일자리, 창원은 창원대로 일자리가 넘쳐나게 되면 그와 같은 이제 마찬가지 통합에 대한 갈등은 이제 하나된 창원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일자리가 넘쳐나는 창원을 반드시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첫째 지금 통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갈등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상실감, 정체성에 대한 상실감, 자존감에 대한 상실감, 뭐 이런 거로 해서 지금 이제 활화되는 창원이 되기가 좀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 출마하면서 마산은 마산답게, 진해는 진해답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마산 청사, 진해 청사를 두려고 합니다. 지금 창원에 청사가 있으니까요. 마산 청사, 진해 청사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어떤 행정 체계를 구축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된 창원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크게 제가 출마한 배경은 하나된 창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 하나된 창원을 만드는 과정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창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들었을 때는 통합 창원시 출범이 10년 이상 지났습니다만 화학적 통합의 미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꼬리표를 떼겠다. 그러면 그 전에 경제와 일자리가 중요한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선거 슬로건으로 경제시장, 일자리 시장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이 슬로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등등. 첫째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정책 중에 뭐 이제 어떤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뭐 지원금을 통해서 또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는데요. 제가 볼 때 이와 같은 그 필요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은발의 오줌 누기식이 아닌가.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어떤 대책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복지의 최상위 복지는 일자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자리가 어찌 보면 만병통치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제가 창원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기업이 창원에 많이 이렇게 와서 창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테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자연적으로 어떤 그런 가게가 잘 운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창원 시민 10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경제 시장이 되겠다. 또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 창원시장 후보를 보면은 4파전으로 압축이 돼 있는데 이런 뭐 공약들, 뭐 경제 공약은 공통적으로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강기훈 후보만의 경쟁력, 강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성실함과 진실함입니다.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그 끝을 보는 그런 똑소리 나는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 성격으로 봐서 앞으로
이런 일자리가 넘쳐나는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창의 도전적인 어떤 기업가 정신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참 어렵고 힘들 때 기업을 조그만한 가내공을 이렇게 창업을 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도전과 창의 정신 이런 것이 제가 도의원도 해봤고 또 국회의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해봤고 행정도 해봤는데 여기에 더해서 기업가 사업을 해본 사람이 만약에 시정을 맡게 된다면 과연 이제 달라진 창원을 구현할 수 있을 거다. 창의도전 정신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희망과 보람을 안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영을 통해서 시정도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좀 접목을 시켜서 변화된 차원을 반드시 좀 만들어서 경제가 넘쳐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차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저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 경험과 또 검증된 경영 실무 등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군요. 네. 자, 그러면 창원시장 후보자 공통 질문으로 이번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임 시장의 당선 무효가 있었고 그 때문에 행정 공백이 길어졌습니다.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콰소 플랜트 사업 참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남동발전에서 에너지 공기업에 근무를 한 사람으로서 이 에카플랜트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그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SPC 하이창원이라는 SPC 특수 목적 법인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1일 5톤을 구매해 주겠다고 한 부분이 참말로 잘못된 행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앞으로는 청정에너지는 수소밖에 없습니다. 그 수소 시장이 많이 활짝 열려 있어서 민간이 수소를 앞다투어서 수소 생산을 앞서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굳이 이렇게 특수목법인을 만들어서 만드는 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창원시 산하에 있는 산업진흥원이 1일 5톤을 사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당장에 기체화된 수소는 이용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효성이나 SK가 수소를 만들고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만나서 담판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8월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도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 SPC사로부터 하이 자원으로부터 많은 또 우리 이제 부담금을 요구를 받기도 있고 해서 시의 재정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그 에너지 공기업의 사장으로 있을 때의 어떤 경험을 살려서 빠른 시간 내에 재가동되도록 하고요. 또 그와 같은 수요처를 SK나 효성을 통해서 그렇게 계약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동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카소 플랜트 사업도 참 기존의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다음 공통 질문도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역시나 답답합니다. 한 발 떼기가 어려운데 창원문화 복합타운 준공 이후 개관 지연되면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시민들의 질문도 많거든요. 이게 뭐 일명 SM타운이죠. 참 SM타운에 탄생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가령 필요성 문제, 또 위치 문제, 뭐 이런 것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뭐 지난 이야기니까요. 새로운 시장이 오면 이 SM타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1년에 4억에서 4억 5천 정도의 이제 시비가, 유지비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K-팝 위주로 해서 이게 SM타운 문화복합도시 문화타운을 만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K-컬처로 해서 뭐 K-푸드라든지 K-드롯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정 안 된다면 이 부분은 매각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한번 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 질문 두 가지를 드렸고요. 이번엔 강기훈 후보에게 강기훈 후보가 내세운 주요 공약 5가지를 네. 짚어보고 또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에너지 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앞서 슬로건으로 경제시장, 일자리 시장도 내세우셨는데 아마 좀 맞닿아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공약입니까? 제가 이제 우리 창원을 청정 에너지 수도를 제가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관세무역 상호관세 25% 더 한 것이 앞으로 청정 에너지를 써서 사용해서 생산하지 않으면 수출의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040년까지 RE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100% 생산하겠다는 것이 RE100입니다. 재생에너지라면 햇빛과 바람, 그다음 물 이런 걸 통해서 그야말로 무탄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 하는 것이 RE10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앞서서 우리 창원을 청정 에너지 수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산단 태양광, 또 영농형 태양광, 그리고 해상풍력, 또 진해 신항을 통한 수소 발전 이런 걸 해서 지금 총 14조를 투자를 하려 하거든요. 그 14조를 투자하게 되면 우리 경제 통계에 의하면 14조를 투자를 하면 그게 이제 유발되는 이제 일자리가 10억당 7.2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14조면 약 한 1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10% 정도의 이제 그 이익이 나거든요. 이 이익에 이 재생에너지는 주민 참여형으로 해야 합니다. 그 주민 참여형으로 하게 되면 그 이익의 30%를 공유형으로, 주민 공유형으로 하게 되면 이 돈이 약 한 100만 원석 가구당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우리가 한 45만에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에게 한 100만 원석 지급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10만 일자리, 햇빛, 바람, 연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제가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요. 진해 사비선을 철거하고 진해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연결하는 창원형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뭐 질문이 따라붙을 수 있는 것은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해서 예. 사업 추진 방향성 네. 듣고 싶은데요. 이 사비스는 국민 이제 건의위원회에서도 이게 폐선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 지금 진해 도심을 한가운데로 가르고 있는 사비스는 이게 미군의 이제 군수물자를 이송하는 이제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있는 것은 진해시 발전에도 제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CTX선이라는 것은 우리 창원 중앙역에서 진해 신항을 잇고 진해 신항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잇는 CTX선이 국가철도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1조 6천으로 국비로 이제 내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조속히 시행을 하여서 그 중에 이제 행암으로 이어지는 지선만 이제 내면 이 군수물자를 이송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가 하고 있는 이게 CTX선에다가 이 행암으로 이어지는 군수물자 이송용 지선만 연결하면 이와 같은 사비선 철거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비선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진해 시민 내 품으로 돌려드려야 된다. 이건 도로망 확충에도 관계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비선을 통해서 진해의 사통발달 도로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민들 휴식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예. 다양한 방향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비에 대한 말씀도 해주신다면요. 네, 그게 이제 국가 철도망에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국가 지원으로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전액 국비 추진 원칙으로 관철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창원의 키즈 동식물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가족 친화형 도시로 만들겠다. 또 이런 공약도 내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참 저의 문제만 아니고 이 학부형들이나 또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이제 우리 그 젊은 우리 부모님들이 만나면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 창원 안에. 예. 그래서 이거 동식물 키즈 카페를 반드시 만들어졌다 해서 얼마 전에 제가 세계적으로 동물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 판다가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다를 보유하고 있고 해서 판다를 우리 창원에 꼭 이렇게 동물원에다가 이 판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동식물을 좀 넣어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동식물 퀴즈 카페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지역에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에 계속 물을 주는 공약들을 내세우셨는데 이번 질문도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초중고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네. 이 내용도 듣겠습니다. 입학 때 되면 여러 가지인데 학부모에 부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진학을 하고 하는 데 대한 우리 창원 시민 100만의 우리 시민들이 축하도 할 겸 또 부모님들이 또 입학 시즌에 뭐 책가방을 사야 된다.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 교복도 학용품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또 그 자라나는 이 세대들이 다음에 우리 창원을 책임져야 할 그런 젊은 인재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에게 인당 차등 없이 50만 원에서 지급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금도 경감하고 또 우리 창원 시민 모두가 그렇게 또 직업에서 내일의 자원을 짊어지고 할 학생들에게 우리가 또 꿈을 키워주는 그런 의미로 담아서 축하의 의미도 담아서 꼭 이걸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족 친화형 도시로 만들겠다는 퀴즈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과 또 초중고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 50만 원 지급하겠다. 이 공약이 이제 두 가지 닮아 있는 것이 아무래도 창원의 미래라 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젊은 피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드리면 공무원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공직사회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불필요한 이제 관행들은 완전히 빼고요. 그리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적극 행정을 좀 유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좀 나름대로 긍지와 그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 도전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 기준에 있는 기준에서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한 기준이었다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 편리 차원에서 되게 할 것인가 하는 불효수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창의 도전적으로 하는 그런 사고를 갖도록 제가 우리 공무원에게 주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규정에도 없는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문책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 인사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제가 면책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1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하다가 혹여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모든 것을 사장이 책임지고 시장이 책임지고 절대 책임을 면책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민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삶의 질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창의적인 일을 좀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얼마 전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좀 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효율은 극대화하고 관행과 또 이런 의존적인 부분은 그냥 다 이렇게 빼고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자율성을 좀 키워주고 앞으로는 상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하고 어떤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공무원이 살아있는 그야말로 주민과 밀착해서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해주는 그런 공무원, 적극적인 공무원으로 나서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힘을 좀 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창대교 관련한 또 공약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마창대교 말도 많습니다. MRG 방식이다, MCC 방식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마창대교를 출퇴근 러시아웃 시간에 보면 우리 창원대로뿐만 아니라 마산을 한가운데로 가르치는 도로들이 러시아웃 시간에 정체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바라볼 때 매일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 물류 비용이라든지 교통 정체에 따르는 그 경제성을 따져보면 이 외곽도로인 마창대교를 통한 외곽도로 활용도가 높아져야만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교통이 원활하게 되고 물류비도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고 그것이 경제 효과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마창대교는 반드시 무료화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1.7km를 달리는데 2,500원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왕복이면 이 셀러리맨들이 하루에 5,000원이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게 대중교통 활성화도 통해야 되고 또 도심 한가운데 복잡한 이 교통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그 창원 시민이 하나입니다. 창원 시민들에게 무료화를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분야의 이제 공약을 들어봤는데 후보자께서는 그 창원시장 출마를 하기 전에 이 창원에 현안들이 많은데 이것만큼은 진짜 1번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안이 있을까요? 지금 뭐 7개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개는 조속히 제가 시장이 된다면 TF를 통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산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 마산에 침체된 마상을 옛날 7대 도시의 부흥하는 부흥의 시대를 열라 그러면 마산 해양 신도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마산 부흥에 또는 구도심에 원도심에 이게 활력을 불어넣을 거야 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신도시를 이하이 세계적인 어떤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이미지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굉장히 어떤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아이템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뭐 여기는 뭐 크리스탈 라군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다중이 이게 유동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돼야 된다. 그게 정주된 느낌이 아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물론이요 동남아를 넘어서 세계인들이 한 번쯤 다녀가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생각과 그리고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전에 이번 창원시장 선거를 두고 후보자께서는 어떤 성격의 선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뭐 심판론도 있고 국정을 지지하기 위한 동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바라보는 이번 창원시장의 선거 어떤 네, 이번 생각하십니까? 시장 선거는요. 예. 정치인의 선거가 아닙니다. 그렇죠. 100만 시민을 예. 100만 시민 중에는 정의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출마하면서 우리 10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오늘보다 내일이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그 자원을 만들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해도 지금 교육사령부를 진해 인근 가까운 인근에 외곽지로 이전해서 교육사령부가 갖고 있는 도심 한가운데 재용이 되는 부분을 진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되고요. 서비스 문제 아까 했고요. 고도제한 문제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예. 옛날하고 달리 지금 현재의 어떤 냉전 체계는 그런 체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도제한을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도제한 문제를 풀어야만 진해의 발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진해의 신앙을 통해서 2040년 되면 59선석 중에 36선석이 진해 신화에 맡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항만대학을 진해에 유치해서 진해 발전축을 만들고요. 아까 얘기 마산 해양신도시를 새로운 마산 부흥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되도록 만들고요. 예.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대 12309, 그 다음에 보안공단, 이것을 재구조화해서 반드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은 제6과 산단에 방산 클러스터 단지 또 그리고 SMR 집적화 단지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 50년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 예. 이런 이제 세 가지 마산, 창원, 진해에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달라진 창원,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원, 대한민국 1등하는 자원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출마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를 무슨 어떤 집권 여당 대 야당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원실을 맡아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자원을 만들어줄 거냐.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험이 실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조그마한 기업을 창업해서 중소기업을 운영도 해봤고, 도의원도 해봤고, 국회의원도 해봤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남동발전이라는 에너지 공기업에서 331개의 공기업 중에서 기업 경영평가에서 1등도 해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정말 자원을 확 달라진 자원,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달라진 자원을 통해서 우리 100만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후보자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창원 시민분들께 꼭 이 말만큼은 전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저 국회의원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시련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피 감나무권에서 제가 오직 부도덕한 사람,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오도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혐의로, 모든 것을 강기를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무혐의로 다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또 어떤 흑색성전, 비방 모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기훈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이 저를 믿고 지지해 준 덕분입니다. 저는 성실하게, 근면하게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창원, 확 달라진 창원으로 우리 100만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넘쳐나서 정말 살기 좋은 창원을 꼭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꼭 한번 저와 함께 달라진 창원, 일자리가 넘쳐나는 창원을 꼭 한번 만들어 가 주십시오. 저를 꼭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존경합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기훈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와 함께한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